목돈이 아주 많이 생겼군. 한 500만 원만 떼가지고 스페인을 가야지. 그건 나쁘지 않지 않아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저희 채널에는요 정말 다양한 댓글들을 남겨주시는데요, 응원의 댓글도 있지만 고민 상담 댓글이 참 많습니다. 참 이게 비슷한 것도 있고 그걸 답변을 해드리면서도 이걸 다른 분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요, 저 오른쪽 썸네일 보면 저번에 저희 아빠 1년 뒤에 퇴직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에 대해서 막 엄청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한번 남겨주셔라 이렇게 네. 했더니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일부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고민 상담에 가까운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약간 매끄럽지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고민 있어요 코너입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에 대한 걸 해결을 하는 게 정말 진정한 도움이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것도 몰라요. 응애 투자자 사연 모음. 와, 이걸 다 추려서 정리를 했군요. 일단 분류를 해봤어요. 아니 사실 오. 맨 처음에는 제가 네. 캡처한 대로 하려다가 네. 사실 섞여도 뭐 의미가 없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도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묶어 놓으면 저 중에 나가 있으려나 싶어서 그냥 묶어봤어요. 고생 많았겠습니다. 댓글 정말 많았을 텐데.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연 주세요. 일단 사연을 주신 분은 승승님이신데 승승님. 고민 대상은 자녀분이세요. 그러니까 응애 투자자겠죠? 자녀가 올해 대학 1학년입니다. 내년 군대 가기 전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ISA부터 만들어야 하는지 연금저축 계좌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에게 만들어주고 취업 전까지는 제가 용돈 정도로 굴려주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자, 이번에 질문을 주신 거는 대학생 자녀의 계좌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 계좌 만들어주는 목적이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추측을 해봤을 때는 군대 가기 전 지금 즈음 나이에 고작 21살일 거 아니에요. 자, 이때 계좌를 오픈해서 언제 어떻게 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계좌에 어쨌든 중간중간 누가 용돈 주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용돈 조금씩 계속 넣어서 언제까지 주냐? 취업 전까지예요. 취업을 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사회생활에 눈을 이렇게 번뜩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한 걸 너도 이제 알겠지? 이날을 위해 준비했단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라면 ISA가 좋을까? 연금저축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어쨌든 부모님의 용돈과 자녀가 받은 용돈들을 합쳐진 계좌잖아요. 네. 자녀 이름 계좌지만 그런 것들을 나중에 부모님이 그거를 운용해가지고 저 10년 뒤에 이렇게 줘도 괜찮은 거예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크게 무리는 그럼 없습니다. 괜찮은 방법이다. 자, 금액이 소소하다면 괜찮고 네. 그리고 이거 증여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세무적인 거라서 제가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여신고하는 거예요. 어차피 금액 얼마 안 될 거고 세금 안 낼 거거든요. 귀찮지만 신고를 하는 게 베스트이고,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증여상증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그런 돈들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사회통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주는 용돈, 그런 것도 다 따지면 증여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증여세금 물리지 않죠. 판단을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돈들이 들어온 거라면 그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신고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어쨌든 20살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취업을 보통 요즘은 한 30살쯤 하잖아요. 거의 20년입니다. 네. 그러면 10년 동안 네. IS 계좌를 사실상 두세 번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기간인데 번거롭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ISA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야,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니 ISA가 이렇게 만드는 용으로는, 왜냐면 소액이니까 네.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10년 동안이면 기간이 너무 길다고 또 느껴져서 ISA를 쓰기에. 근데 그러면 해지했다 개설했다 해지했다 개설했다를 반복해가면서까지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할만해요. 깨님도 3년마다 열고 닫고 하잖아요. 날짜 엄청 지켜가며. 응. 근데 왜 자녀 거는 3년마다 안 해요? 아니 뭔가 내 거 관리하기도 그거 한데 자녀 거까지 그렇게 해주는 것보다 연금저축 계좌로 그냥 하나로 쭉 가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냥 한 3에서 5년 정도 기간이면 그냥 ISA를 쓸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인데요? 자녀를 안 낳아서 그런데 아, 그런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계좌와 본인 계좌를 함께 관리를 해요. 증권사 창구에 있다 보면 거의 자기나 돈이랑 똑같아요. 자녀는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줘요? 당연하죠. 자녀 계좌 이렇게 열잖아요. 성인인데요? 그러면 저 친구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취업 전에 품 떠나기 전까지는 애니까. 자, 부모님이 그 계좌에다가 뭘 등록하냐면요, 대리인 등록을 합니다. 성인이어도?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법정 대리인은 말 그대로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조건 부모님이 대신할 수 있는 게 법정 대리인인 거고 그 미성년자는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에라 보는 거고요. 자, 성인 자녀들은 여기에 주문 대리인이라는 권한을 다 새겨 놓아요. 사실 20살이 성인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없이 애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 클 때까지 돈 관리해 주는 거는 아주 흔한 일상입니다. 강남에서는. 그러니까 주문 대리인 등록해가지고 자녀 계좌를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인 등록돼 있으면 잔고 보는 거, 주문 내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본인 스마트폰으로도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스마트폰에서 자기 거에서 자녀 거를 그대로 계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치 나의 그냥 다른 계좌인 것처럼 본인과랑 똑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 이 시각을 자녀 거니까 귀찮으니까 연금저축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러면 안 너무 되고. 별개로 생각했네요. 네, 그래도 베스트의 답을 줘야죠. 뭐예요? 베스트의 답은 따져봐야 되는 거죠. 3년에 한 번 정도 귀찮은 작업을 해서 3번 정도 ISA를 만들었다 없었다가 해서 돈을 만들어주는 게 더 클까? 아니면 연금저축에 한꺼번에 쭉 해지 없이 쭉 10년 모아가지고 깨는 게 더 클까? 그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럽하게 생각해도 누가 더 커요? ISA. ISA 더 커요. ISA인 게 나아요. 그렇다면 굳이 연금저축을 더 만들어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더 유리할까? 관리상의 문제. 왜냐하면 취업을 했다고 하면 이제 세액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열어야 될 계좌인데 그동안 쭉 돈을 모아오기도 했고 불려왔던 그 큰 목돈을 주면 관리상 이어받기 용이해질 거고 그리고 큰 목돈을 줬는데 자녀가 그걸 뿔랑 뽑아가지고 딴 데 쓰진 않겠죠. 모르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인인 거잖아요. 30 되면 진짜 성인 된 거거든요. 30 되면 이걸 뽑을 수 없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인이 된 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모아온 거를 이제 연결해주는 관리의 개념, 이거는 세액공제의 개념인 거고요. 그거 말고도 연속성. 계속 이어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네. ISA는 심리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깰 때요. 써버리고 싶죠.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연금저축은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부어야 되는 돈이고 모여있는 돈을 불필요하게 뽑아서 쓰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계좌 자체의 속성 같은 게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돈을 따지면 어디예요? ISA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ISA 계좌 만기를 9,999년으로 해놓고 10년 네. 동안 그냥 굴려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ISA 유리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제가 아까 번거로울 것 같다는 그 해지하고 개설하고를 굳이 해지를 안 하고 어.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 ISA 원금을 이만큼 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부으면 상당히 큰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자, 연저를 만약에 열어줬어도 오랫동안 부은 원금과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상당히 큰 수익금이 있게 됩니다. 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기 알파 부분, 수익금이죠. 세금 낸 적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완전한 과세 이혼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금 부분 출금을 해볼게요. 돈은 언제든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취업하고 자취방을 구해야 된다. 보증금이 몇 억이 들어간다. 자, 원금을 빼봅시다. ISA에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원금은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원금에 뭐가 있나요? 비과세. 즉 페널티가 없죠. 그냥 뽑힙니다. 그러면 이 원금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ISA는 지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1억밖에 못 넣어요. 부족할 수 있죠. 누구에게는. 어째서요? 왜냐하면 연저는 1800이라는 한도가 끝없이 생기잖아요. 네. ISA는 어쨌든 1억 차면 무조건 끝이잖아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1억 안 채운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자, 이 원금 부분의 한도는 큰 차이 없을 거고 지금 알파 부분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제 취업이 되어가지고 해지를 한번 해볼게요. ISA는 언젠가 어차피 해지해야 될 거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해지합니다. 이제 원금 뺄 때 아무것도 없고 알파에서 어떻게 되나요? 200만 원 비과세. 그쵸, 수익금 뺄 때는 200만 원 비과세 해준 다음에 9.9% 분리과세. 깔끔하죠? 이번에 연금저축 취업을 한 시점입니다.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깨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걸 깨게 되면 원금 나올 때 무슨 세금 내게 되나요? 아무것도 안 내죠. 안 내고 알파 부분은 뭐 내나요? 16.5. 16.5% 내죠. 오랫동안 누적이 된 상당히 많은 돈이 쌓여 있어요. IS는 심지어 깨지 않고 10년을 쓴 겁니다. 딱 봐도 어느 쪽이 더 클까요? ISA죠? 그렇죠. 남아있는 금액은 ISA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방금 두 번째 주신 질문 깼다 없앴다 깼다 없앴다 귀찮으니까 한 번에 쭉 갈 거라고 해도 ISA가 낫습니다. 연금저축은 그야말로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세공제가 들어가야 진정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과세 이혼은 IS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미국 배당 받는 거 우리 외납세액 이슈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둘 다 어쨌든 상당 부분 만회가 되잖아요. 그런 거 고려했을 때 궁극적인 차이는 여기 세금에서 올 가능성이 크고 그 부분에서는 ISA가 더 낫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연금저축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부분은요. 그야말로 관리적인 부분. 이제 세공제 받을 거니까 있던 계좌 그대로 쓰렴. 돈 많이 모아놨으니까 뽑아서 허튼 데 쓰지 말고 잘 네가 이어서 키워보렴이라고 얘기하는 그 계좌의 연속성과 그리고 이 계좌의 목적에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연금저축이 우월하고요. 그거 말고 순수하게 돈의 크기만 본다면 ISA가 더 유리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면 ISA, 가슴으로 판단하면 연금저축이 되겠죠. 왜냐? 저는 여기서 보이는 거는 뭐냐면 돈은 숫자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죠. 복리? 시간의 힘? 그건 똑같아요. 문과적인 요소 뭐가 있냐면 ISA는 자녀가 받아도 세제택을 받기 위해 깰 거 아니에요. 깨면 돈이 생기죠. 생현금이 생기죠. 아, 쓰고 싶을 거다. 견물생심이라고 목돈이 아주 많이 생겼군. 한 500만 원만 떼가지고 스페인을 가야지. 그건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니, 부모님 같이 가면 또 괜찮네. 아무튼 연금저축 저렇게 받았어요. 깰까요? 집 사거나 하는 거 아니면 안 깰 것 같거든요. 근데 왠지 그 친구가 공부가 이렇게 쭉 잘 돼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닌 상태로 연금저축에서 원금을 그냥 뺄 수 있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 둘 다 중도 인출은 거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 인출 금액을 보는 순간 견물생심 그건 똑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허들은 어쨌든 해지라는 개념이 조금 더 돈을 쓰고 싶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정도입니다. ISA가 나은 것 같네요. 결론 간단하죠? 이렇게 봤을 때요. 부모님께서 잘 챙겨주실 수만 있다면 ISA가 낫습니다. 의외다. 저는 약간 연금저축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릴 내용이 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팁. 자, 꿀팁입니다. 제가 아까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만 증여신고 웬만하면 해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자녀 계좌에다가 증여 어떻게 하고 홈택스 어떻게 신고하고 하는 거를 영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걸 보시면 되죠. 저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증여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증여신고를 하고 나서 자녀의 계좌인데 부모님이 너무 많은 관여를 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운용 자체를 부모님이 하려고 하니까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 건가요? 네, 맞아요. 부모의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에 최초에 자녀 계좌 2천을 넣었습니다. 운영을 엄청 잘해서 예를 들면 진짜 10배가 돼가지고 2억이 됐습니다. 나머지 1억 8천 부분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노력이 부모님의 노력이 많이 가미됐기 때문에 그 1억 8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더 물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들의 유튜브에 그런 것에 대한 경계성 영상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관여인지는 사실 정해진 건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러프하게 자녀 계좌에 돈 넣어주고 포트 짜놓고 ETF 짜놓고 중간중간 리밸런싱 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액티브 펀드 사놓고 쭉 가는 거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자녀 계좌에 부모님이 원전 슉 해가지고 수익 쫙 내고 빼서 아. 자 반도체 수익 쭉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불어나게 되면 그거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자녀 돈인데요? 자 세무사 입장은 아닌데요? 이거는 본인이 거의 차명 계좌 굴리듯이 보는데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자녀의 계좌에서는요 매매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봐봐요. 용돈식으로 월마다 넣는다 치면은 한 30씩 매월 넣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매월 어쨌든 사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그거는 일단 증여신고가 안 돼요. 잘 봐봐요. 증여신고는 한 번에 하잖아요. 근데 돈을 계속 쪼개서 넣으면 증여신고가 안 맞잖아요. 정기금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는 항상 신고 한 번이에요. 증여가 이루어진 말일로부터 2달.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달 반, 3달 뭐 이렇게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금 증여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 부모 계좌가 있고 여기에 자녀 계좌가 있잖아요. 부모가 여기에다가 자동이체를 걸어요. 자동이체를 걸고 월 30 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5년 이렇게 했어요. 자 1년에 360 들어가죠. 1,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미래에 들어갈 돈을 지금 증여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자동이체 돼 있는 거는 약속이 돼 있는 거니까 이걸로 증여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1,800만 원이라는 돈의 대부분은 미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증여신고하는 시점은 지금이기 때문에 미래의 돈을 지금으로 땡겨올 때 할인해 줍니다. 아, 배운 것 같다. 거의 들어본 적이 있다 수준으로 기억이 나는군요. 맞아요. 할인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1,800이니까 어차피 지금 세금이 안 나오는 상태이지만 이게 돈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게 2,000이 넘겠죠? 근데 웬만큼 조금 넘어도 할인해서 가지고 오면 그게 다시 2,000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2,000만 원 증여 공제가 있죠. 증여 공제 내에 들게 되면서 세금이 0이 되는 거죠.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걸로 사팔사팔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걸로는 이제 뭐 액티브 이런 거 사주거나 패시브한 지수 사서 묶여두거나 자산 배분 한 채로 두거나 TDF를 묶어두거나 뭔가 매매가 잦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걸로 사서 세팅해 두시면 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